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생의 따돌림을 종용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교사는 훈육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 교사가 한 아이를 가리키며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듯한 말을 꺼냅니다. 지금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고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반 전체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따돌림을 종용하는 듯한 교사의 발언. 수상함을 느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보냈던 녹음기에는 교사가 왕따를 지시하는 듯한 말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아이들한테 말 안 듣고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하는 애들은 무시해도 돼, 니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각인을 시켜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은 아이들에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에게까지 한 아이를 문제아로 지목하며 철저히 소외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몇몇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때문에 반분위기가 흐리고 때문에 그렇고 줄을 서도 때문에 아이들이 똑바로 못 서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 상담을 한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까지 저희 집의 이미지를 그렇게 안 좋게 해주셔가지고 결국 피해 아동은 불안장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해당 교사는 피해자 측에 훈육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해당 학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외국인 모임과 유흥시설 등에서의 연쇄 감염과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실내 체육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관리자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구 혁신도시가 엉터리로 조성돼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호근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LH가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저류조를 부실 시공하면서 2016년 태풍 차바로 물난리를 겪게 했고 혁신도시 부지 대부분이 도로보다 높게 설계돼 지주들이 토목공사 비용 부담으로 개발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폭이 좁은 도로는 그린벨트 쪽으로 확장하고 지대가 높은 공간지는 도로 높이에 맞춰 공사를 해야 한다며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서 공간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반고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보고받았습니다. 용역사는 현재 60m인 사연댐 여수로를 47m로 낮추고 수문 3개를 설치하는 1안과 수문을 1개만 설치하는 2안, 여수로를 52.5m로 낮추고 수문을 설치하지 않는 3안 등을 울산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문을 설치할 경우 울산은 하루 4만 9천 톤의 식수를 잃게 된다는 결과도 함께 도출되면서 경북 운문댐으로부터 물 공급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11월 전까지는 최적의 대안을 확정한 뒤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지역 내 균형 발전이 국가 균형 발전만큼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 시장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혁신중구 명예구청장 협의회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지역 내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울산시와 구군의 주요 정책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중구 명예구청장 협의회는 구정에 관심이 있는 지역인사 27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1명씩 명예구청장을 맡아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갖게 된 여름 휴가도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요즘, 지난 6월에 개관한 울산 수학문화관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수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또 시원한 실내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정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즐기면서 수학을 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 울산 수학문화관입니다. 지난 6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름 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시원한 곳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아이들은 체험과 놀이를 통해 수학을 자연스레 접할 수 있습니다. 게임과 수학을 연계한 2층 체험 공간은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이 때문에 어려운 수학을 놀이를 하며 즐기다 보니 자연스레 수학에 빠져듭니다. 수학이 어려운지만 알았는데 게임을 통해 수학을 즐겨보니까 재밌어요. 또 수학을 응용한 아름다운 작품도 감상하고 실생활에 적용된 응용 수학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울산 수학문화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0명 정원으로 하루 3차례 자율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매회 10,000원이 될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 단위로 여행이나 피서가 가기 어려우니까 수학문화관에 와서 시원하게 가족이 함께 수학 체험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오는 10일 정식 개관을 앞둔 울산 수학문화관. 무더위 속에 공부도 할 수 있는 시원한 여름 휴가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 주요 수소기업과 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올 1월 개청 이후 6개월간 수도권과 부산권, 전라권 등 국내 주요 수소기업과 기관을 방문해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올 하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수소 전문기업 11곳을 차례로 방문하고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수소 모빌리티 쇼에 홍보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10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수소 산업전에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휴원에 들어갔던 동구 지역 어린이집이 오는 9일부터 재개원합니다. 동구청은 동구 지역 확진자 발생이 진정세에 접어들었고 휴원 장기화로 아동 보육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휴원을 해제한다는 입장입니다. 동구청은 어린이집 재개원에 발맞춰 방역 소독과 대응 지침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울산 페달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3개월 동안 울산 페달에서 만원 이상 첫 주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씩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 할인 충전된 울산페이로 주문하면 2중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오픈한 울산 페달의 가맹점은 2,450여 곳으로 누적 방문자는 67만 8천 명, 주문 건수는 29,600여 건에 달합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울산이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우수한 지질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나 방어진의 대왕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급, 국가급 지질유산이 있다는 뉴스 주초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더 취재 기자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환 기자, 울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에 충분한 우수한 지질 자원이 다수 확인됐다는 뉴스였는데 지질 자원이 뭔가요? 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다양한 지질작용과 생물권의 진화 역사를 보여주면서 또 보존 또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지역을 말합니다. 예, 울산에 그런 소중한 자산이 많다는 거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네, 울산시가 대한지질학회 용역을 맡겨서 지질자원을 조사를 했는데요. 40곳을 선정해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현재까지 절반인 20곳에 대한 평가가 완료가 됐는데 벌써 세계급 보호 대상이 3곳, 또 국가급 보호 대상이 12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세계급. 네. 세 곳이 어디인가요? 네, 이미 잘 알고들 계시는 이 울주군의 방구대 암각화와 동구의 대왕암 해식 지형이 세계급인 1등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주전동 해안가의 화강암과 포유암이 세계급 유산인 것으로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포유암? 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화면을 보니까 암석에 회색 모양의 동그란 문양이 새긴 바위들을 말할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네, 중생대 백악기 말, 그러니까 6천에서 7천만 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화강암질의 마그마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어두운 색을 띤 다른 마그마가 주입이 되면서 생성이 된 암석들인데요. 같은 시기에 두 마그마가 섞인 것입니다. 네. 주전동 해안가가 이 포유암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주전에 자주 가긴 가는데 못 봤어요. 주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화강암과 포유암은 이 주전 해안가를 따라서 약 3km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 굉장히 길게 되어 있네요. 네. 지금 김영환 기자 그 뒤에 지금 배경 화면에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잘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됐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요즘 특히 피서철이다 보니 암석 주변 또는 위에 텐트나 평상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주변 식당 등에서 이 기구나 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일부 훼손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번 용역이 끝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면 네. 보존과 복원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얘기한 거 말고 다른 곳도 있다는데 어디에 뭐가 더 있습니까? 네, 우선 새롭게 확인된 곳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국수천 습곡이 2등급 지질유산인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백악기 말의 이 퇴적과 지각 변형을 잘 나타내고 있고 접근성이 뛰어나서 향후의 활용 가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북구 산하동의 주상절리와 또 울주군의 선바위 등이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울산시가 이번에 나온 지질유산들을 바탕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세계급 유산 1개와 또 국가급 유산 5개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울산은 이미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울산시는 국내 14번째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하, 14번째라면은 13개 국가지질공원이 이미 있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가요? 네, 대표적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또 청송과 무등산권, 한탄강 등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주도와 청송, 무등산과 한탄강 등 4곳은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울산시도 2025년에 국가 지질공원 인증에 이어서 2030년에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자면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상관없습니까? 네, 국가지질공원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립공원 같은 곳과는 달리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보존을 유도하는 공원입니다. 예. 세계 지질공원 기준에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 그리고 보존과 활용의 공동 관리 계획 수립이 기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것인데요. 예. 울산시는 주민 해설사 양성과 관광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이 주민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공원 인증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주민들은 알고 있었나요? 잘 몰랐겠죠? 몰랐습니다. 예, 그렇겠죠. 울산시가 2025년에 국가 지질공원을 준비하고 있고 또 5년 뒤인 2030년에는 세계 지질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번 국가 지정공원 인증 사업의 추진 배경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네, 작년 3월에 결성된 울산시 공무원 연구 모임인 공룡 소풍팀이 있습니다. 공무원 6명과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작년부터 70여 곳의 지질자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 또 지질공원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울산시의 최우수 연구로 선정이 됐고 올해 시정 정책으로 본격 추진이 된 것입니다. 예, 최우수 연구 공룡 소풍팀, 그게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네요. 네. 상 줘야 될 텐데 상 줬습니까? 네, 원래는 1등을 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또 포상금도 지급이 되는데요.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해외여행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런. 제주도라도 다녀오려고 했지만 예. 이마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려졌고 포상금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좀 천천히 가죠. 예. 울산시 공무원 연구모임 공룡 소풍팀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번에 알게 된 울산의 지질 유산에 대해서 김영환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노후키 교육감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7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노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58% 지급이 잘한 정책으로 평가됐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청렴 정책과 성교육 강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직무수행 지지율 부문에서 지난달에 비해 4.7%포인트 오른 45.8%가 잘한다고 평가해 특광 역시 교육감 부분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7월 울산 지역 정수장과 수도꼭지 수질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60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미생물과 유해 영양 무기물질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철과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안전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인 만큼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고객 응대 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관내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족 등으로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각 주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문화단신이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울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감정동 사람들 장서윤 초대전이 8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연필로 그려낸 주변의 포근한 일상들을 회화작품으로 소개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작가, 7, 8월의 작가 이병록의 개인전이 8월 29일까지 열립니다. 피사체에 대한 통찰과 발상의 전환으로 입체감을 더해낸 사진작품들이 소개됩니다. 울산박물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울산의 역사와 미래를 담는 그릇 소장품전이 9월 26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달 3일부터 7일까지는 부채 만들기 체험교실도 함께 운영됩니다. 북구 문화쉼터 몽돌에서 8월 전시로 울산 아동문학회 동시 사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울산 아동문학회에서 활동하는
집회원 21명이 참여해 자작시의 사진과 그림을 접목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오늘 울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양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이후에도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2분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